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이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나운서 방송 진행자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그 공채 과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나운서 그리고 방송 진행자라는 직업인데요.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된 건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아나운서라는 직업 굉장히 많은 공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항상 많은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나운서를 어렸을 때부터 꿈꾸거나 방송 진행자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경우도 있지만요. 학생들을 보면 대학 생활에 우연히 본인의 재능을 발견해서 어떤 진행이라든가 사회를 본다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재능을 찾게 돼서 대학교 3학년 혹은 4학년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공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특강을 찾아다니거나 현직에 있는 아나운서들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모 요강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후기도 참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전문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공개 채용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면 이 직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나운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과 그리고 기상캐스터라는 직업,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 다양한 미디어 내에서 어떤 진행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아나운서에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상파라고 하는 대형사의 공채를 기준으로 해서요. 아나운서 공개 채용을 거쳐서 합격이 돼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사 교양 프로그램 혹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MC로 또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아나운서들이 라디오 DJ로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현장에 리포터로 취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들이 현장에서 리포팅을 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 중계, 그러니까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아나운서들 중에서 스포츠적으로 재능이 있는 중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나운서들은 중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패널과 게스트로서의 역할도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나운서는 곧 뉴스 진행자다라는 어떤 공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성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나운서가 돼야 될까 혹은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채 준비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네, 아나운서 그 외에 방송 진행자들 살펴볼 텐데요. 교통캐스터라는 직업 있죠. 네, 여러분 교통방송 많이 들어보셨나요? 라디오를 통해서 교통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진행자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상캐스터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날씨를 전달해주는 캐스터의 역할이죠. 그리고 쇼핑 호스트라고 해서 홈쇼핑을 진행하는 방송 진행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자 중에서도 방송 기자라고 해서 뉴스에서 직접 방송에 나와서 사건, 사고를 취재해서 보도하는 역할을 하는 기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여러분의 아나운서의 역할과 그리고
그 외에 방송 진행자의 어떤 공개 채용 과정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공채에 도전하는 친구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교통에 관심이 많다, 혹은 날씨를 전하는 거에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 혹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세일즈를 하고 싶다, 이런 여러분의 목적과 어떤 재능에 따라서 그 외 방송 진행자 공채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아나운서에 대한 직업, 아나운서 공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번 편에서는요, 좀 기본적인 여러분 처음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 방송사 얼마나 있는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방송사는 크게 지상파, 그리고 종합 편성 채널, 케이블, 그리고 여러분이 아나운서로 활동할 수 있는 채널 중에서는요, 인터넷 방송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또 사내 방송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송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히 아나운서 경쟁률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에 맞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송사에 이제 채용에 지원을 하게 될 때 그 채용의 형태를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사실 아나운서나 방송 진행자는 평생 직장이라고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직 아나운서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직 아나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규직 아나운서는 말 그대로 일반 직장에서 이렇게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형태로 이렇게 한번 채용이 되고 나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 쭉 근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계약직은요, 1년 단위 그리고 2년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년 단위로 여러분이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는요, 프로그램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맞는 성격, 그리고 그 프로그램과 어울리는 진행자를 따로 이렇게 선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한 프로그램, 한 채널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용 형태는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겠죠. 본인이 계속 오디션을 보셔야 하고요. 공채를 보셔야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각 채용 형태별로 장단점이 다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사에 대한 구분과 채용 형태 알아보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공개 채용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상파, 최근에 이제 KBS 공채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지상파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채널들,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 채널들을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는 카메라 테스트로 이루어집니다. 네, 카메라 테스트는 말 그대로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을 평가받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요. 네,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지원자별로 이렇게 5명씩 혹은 10명씩 조를 나누어서 잠깐의 낭독을 통해서 이미지와 오디오가 평가받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진행자다 보니까 이미지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오디오적인 보이스라든가 발음 이런 부분의 평가도 이루어지겠죠. 네, 카메라 테스트를 직접 치러본 학생들은 알 수 있겠지만요. 한 명당 주어지는 시간이 약 15초에서 많게는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문장을 읽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3, 4문단 정도의 뉴스 혹은 MC 멘트를 직접 카메라 앞에서 진행을 해보시게 됩니다. 똑같은 원고가 주어졌을 때 그 지원자별로의 어떤 개성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지, 카메라 앞에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1차 카메라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는요, 보통 필기 시험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필기시험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필기시험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글쓰기 능력을 좀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작문시험이라고 해서 해마다 주제를 주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글을 쓰는 그런 작문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논술이라고 해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그런 논술시험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KBS에서는요, 시사상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식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있었습니다. 방송사별로 이 필기시험은 다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송사에서는 한국어 시험을, 한국어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요. 혹은 시사상식에 대한 약수를 출제하기도 하고요. 약술 시험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필기에 대한 어떤 필기에 대한 과정이 방송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하는 그런 방송사에서 어떻게 최근에 필기시험이 이루어졌는지 기출 문제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 3차부터 6차, 최고 많게는 6차까지 이제 면접이 이루어질 텐데요. 사실 이때부터가 진짜 싸움이다라는 이야기가 지망생들 사이에서 있죠. 네, 3차부터는요, 실제로 면접을 통해서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실무 방송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과 이제 실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나오는 질문은 아나운서 왜 되고 싶은지, 방송 진행자 왜 하고 싶은지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묻게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진행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즉흥 스피치도 여러분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갑자기 면접관이 주제를 던진다던가 혹은 상황을 던져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스피치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자질을 평가하고 아나운서의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태도적인 평가도 아주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대형사 3차까지만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왔다면 정말 열심히 잘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준비를 하시면 어떤 채널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차에서 6차까지 많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는요, 1차 카메라 테스트는 꼭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이미지적인 혹은 그리고 비디오적인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실 거고요. 오디오, 음성, 기본기 이런 것들을 꼭 갖추셔야 되겠죠. 그리고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방송사가 있다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아나운서 혹은 방송 진행자로 지원을 했다면 그에 맞는 상식이라든가 한국어 그리고 글쓰기 능력은 사실 아나운서로서 필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합격에 이르기까지 공개 채용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지망생이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이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어떤 능력이 이 가운데에서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라든가 진행자들을 볼 때 이 4가지 능력에서 아주 뛰어난 부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성 그리고 표현력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 전문성이고요. 세 번째는 이미지, 네 번째는 태도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갖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표현력적인 측면에서 사실 중요하죠. 아나운서들은 어떤 대본이라든가 원고를 잘 전달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듣기 좋은 목소리와 명확한 발음 그리고 말의 어떤 전달력적인 측면, 표현력적인 측면에서 역량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저를 체크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네, 그래서 표현력 그리고 원고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발표라든가 프레젠테이션 학창 시절에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어진 내용을
명확하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지 그러한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직무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아나운서라고 해서 주어진 원고를 잘 전달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혹은 그리고 어떤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축이 돼서 그런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시기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작가적인 기질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작문이나 논술 시험을 보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이 원고가 없을 때 얼마나 잘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 전문성 중에서는 여러분의 작가적인 기질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분야별 상식도 아주 중요한데요. 뉴스 진행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혹은 교양 프로그램의 MC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라든가 기본 지식 갖고 계셔야겠죠. 특히나 뉴스 진행자들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비판적인 사고까지 곁들여서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아나운서로서의 직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면 저는 적극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음성이나 표현력적인 부분은 단기간으로도 여러분이 훈련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지역에서도 사투리 많이 쓰는 학생들, 지역 사투리 쓰는 학생들도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서 아나운서로 합격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직무 전문성에서 좋은 부분을 갖고 있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는 아무래도 카메라로 이제 시청자들과 만나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와 신뢰감, 단정함, 편안함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외모, 네, 사실 화려하거나 예쁜 친구들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저는 항상 기준을 이렇게 두는데요. 뉴스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어떤 신뢰감이 느껴지는 이런 단정한 외모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화면에 봤을 때 아주 치명적으로 뭔가 덧니가 드러나서 치아가 부각돼 보이다거나 혹은 얼굴형이 굉장히 비대칭이 심해서 자꾸 신경이 쓰인다거나 이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누구나 호감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개발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지적인 측면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사람이 뉴스를 진행했을 때 혹은 교양이나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믿음직스러워야 되겠죠. 단정함 그리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진행자의 이미지를 갖추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네, 갖고 있는 여러분의 개성을 잘 살리셔서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태도도 정말 중요하죠. 네, 방송 진행자 아나운서들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빛내기보다는 함께 출연하는 게스트라든가 혹은 함께 어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실 수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 어떤 2MC로 MC 2명이서 이렇게 서서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리액션도 잘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게 여러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는 방송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태도는 여러분이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가 배려심, 상대에 대한 이타심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시면 아주 훌륭한 진행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기심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항상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이렇게 말로도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사실 2가지 이상 내가 좀 갖고 있다, 역량으로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저는 카메라에서 아주 멋지게 혹은 예쁘게 단정하게 잘 보이는 편입니다. 이런 친구들 있을 거고요. 저는 평소에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요. 발음만 조금 교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평소에 뉴스 보는 거 그리고 신문 보는 거 좋아하고요. 글 쓰는 거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자신이 있어요. 라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여러분 갖고 계시다면
아나운서로서의 역량도 갖고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직에 있는 아나운서들도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훈련을 했고요. 입사해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네, 최근 방송 트렌드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1인 미디어, 유튜버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방송사 PD분들이나 제작자분들에게 좋은 진행자들에 대한 추천이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그때 PD님들이나 제작자분들이 유튜버를 진행자로 쓰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실 정도로 최근에는 뭐 정형화된 방송이 아니라 굉장히 끼도 넘치고 뭔가 그 분위기를 잘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진행자의 역량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의 어떤 정형화된 틀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시대의 어떤 방송 트렌드를 좀 담아내실 수 있어야 하고요. 최근에는 유튜버들이 또 아나운서의 영역 중에 하나의 스포츠 중계까지 하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반응도 꽤 제법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송 트렌드도 잘 읽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도 이런 영역에 대해서 지원자의 생각을 묻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네, 작가, 교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AI 아나운서 뉴스를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변화하는 방송 트렌드를 감안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나운서의 역할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어떤 항목이 있었어요. 네,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요. 아나운서 혹은 방송 진행자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궁금해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면접에서도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는 어떻게 채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3-4건 정도의 채용 대형사 비롯해서 중소형사의 채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연령이나 어떤 학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을 보는데요. 그래서 KBS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가 있으셔야 하고 영어 성적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동향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서류 그리고 2차 카메라 테스트를 거쳐서 2차에서는 장문 그리고 시사상식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3차, 4차까지 이루어지면서 최종 면접에서 이제 합격에 당락이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전형 절차를 몇 년간의 전형 절차를 좀 구분해 놓으시면 훨씬 더 준비하시는 데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KBS는 결론적으로 입사 지원서와 영어 성적 그리고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렇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춘천 MBC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력, 연령, 전공 모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다만 여러분이 2분 이내의 영상물을 지원 시에 여러분이 내셔야 합니다. 영상물 요즘 포트폴리오 지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면접의 수고로움을 좀 덜기 위해서 1차 서류에서 영상을 통해서 직접 진행하는 모습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 이내의 영상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자유 형식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춘천 MBC에서 지금 뉴스 진행자를 뽑는지 MC 진행자를 뽑는지를 파악하셔서 그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영상을 만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성적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 그리고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방송사별로 좀 다르죠. 자, HCN도 지금 채용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분 내외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1분 안에 동영상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아카데미 수료자를 우대하겠다라고 적어놨어요.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교육된 숙련된 진행자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외국어 성적 마찬가지로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좋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외국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으면 이제 채용 지원할 때 좀 여러모로 쓰임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이 KBC 광주방송의 채용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차와 2차에서 끝납니다.
1차 서류 전형. 네, 이런 경우에는 서류에서 많이 좀 거르시겠다라는 건데요. 서류를 통해서 아주 소수의 인원만 2차 카메라 테스트와 실무 면접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역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자들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하루 안에 좀 채용을 전부 다 진행하고 그 다음날 발표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와 실무 면접까지 쭉 진행이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KBC 광주방송도 이력서, 프로필, 자유 양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는 해당자의 하남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출하는 게 좋겠죠. 다들 제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채용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송 리포터를 그 프로그램에 맞게 채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당 이렇게 출연료를 받게 되는 형태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자유 형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여기에서는 또 아카데미 수료증, 수료자를 우대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한번 채용 동향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나운서 방송 진행자 지원을 할 때요, 공채 필수 준비사항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방송사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자유 형식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이 필요한데요. 증명사진만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필 사진을 여러 장 제출해야 하는 그런 방송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성적과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 그리고 동영상 1분에서 2분 혹은 3분까지 동영상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는 그런 방송사도 있고요. 경력을 기술하는 혹은 경력 증명서를 내야 하는 그런 방송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공채에서 필수한 준비사항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파악하셨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대형사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네,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필기시험도 보셔야 하고요. 면접도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대형사에 두시고요. 그만큼의 준비를 통해서 중소형사라든가 다양한 채널들에 지원을 하시면 훨씬 더 준비가 많이 된 채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지상파 3사 혹은 대형사에 두시고요. 아나운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